안녕하세요, 투들락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거 네임스페이스는 이제 C++ 첫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설명을 해드렸었냐면,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이제 어떤 변수나 함수의 이름이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름의 모호성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경우를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라는 애를 써준다. 그래서 뭐 동명이인이 있으면 그걸 이제 성을 붙여줘서 구별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충 네임스페이스는 개념은 그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1번 예제부터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당연히 iostream이라는 애를 인클루드를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using namespace, 얘도 사실 네임스페이스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여기다가 n이라는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해볼게요. 그래서 int n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떤 네임스페이스에도 속해 있지 않은 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변수를 이제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t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이 set이라는 함수는요, 여기 있는 n의 값을 세팅을 해준 애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n은 10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값으로 세팅을 해줘 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맨 앞에다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n이라는 애가 지금은 그냥 전역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AAA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속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AA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속해 있는 n이라는 변수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줬죠, 그죠? 근데 n이라는 애는 지금 아무 네임스페이스에도 안 속해 있으니까 그냥 여기를 빈 공간으로 놔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명시적 전역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요것만 써도 전역 변수인 거 알지만 이렇게 두 개를 써가지고 얘가 전역 변수라는 거를 이제 명시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고, 자, 이번에는 이제 두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두들이라는 사람이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드는데, 네임스페이스 두들이라는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하나를 만들었다 쳐볼게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두들이라는 사람이 짠 코드가 전부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이름의 n이라는 변수랑 set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다가 이제 n이라는 변수도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set이라는 함수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 set이라는 함수는 두들이라는 사람이 작성을 한 코드니까 당연히 이 set에 들어가는 n도 당연히 여기 있는 n을 세팅을 해주는 함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적어주시냐면 두들에 있는 n이라는 값을 갖다가 20으로 세팅을 하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뭐 누구 해볼까요? 구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써볼게요. 그래서 구글이라는 애는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똑같이 n이라는 애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set이라는 애를 만드는데, 이번에도 자기가 만든 n이라는 변수를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구글에다가 구글 땡땡 하시고 여기다가 n은 이번에는 30이라는 값을 이렇게 줘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역에다가 메인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메인 함수 안에는 여기 있는 전역의 set을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그러면 set도 전역에 있는 함수니까 명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줘 볼게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set이 호출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들 땡땡 set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set이 호출되겠죠. 그죠? 네, 마지막으로 구글 땡땡 set 이렇게 하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set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ut을 통해서 3개의 여기 있는 n을 각각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들의 n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구글의 n. 자, 이렇게 메인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실행 결과를 보시면 여기 10, 20, 30 이렇게 뜨는 거를 볼 수 있네요. 그죠? 당연한 결과죠,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 셋은 여기 있는 함수가 호출되니까 여기 있는 이 전역의 n이 1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들에 있는 셋이 호출이 되니까 두들에 있는 n이 20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마지막으로 구글의 셋을 호출을 하니까 구글에 있는 n이 3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저희가 얻어봤어요. 그럼 이걸 왜 하냐?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여기서 여기 있는 땡땡을 전부 다 한번 지워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땡땡은 지워도 아마 여기 있는 n을 참조를 할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두를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지워보고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똑같이 10, 20, 30이라는 값을 출력을 했네요, 그죠? 자,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있는 전역의 셋은 어쨌든 여전히 여기 있는 셋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n의 소속을 밝히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n이라고만 적어놨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n이 이제 1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두들에 셋을 호출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두들에 있는 셋이 여전히 호출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n이 여기 있는 n을 의미할까 여기 있는 n을 의미할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은 여기 있는 n을 의미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를 올려보셔도, 왜 갑자기 안 뜨잖아요. 여기 마우스를 올려보셔도 인틀 두들 땡땡 n이라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구글에 있는 n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하나 내봅시다. 어떤 결론이냐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어떤 변수의 소속을, 함수도 괜찮죠? 어쨌든 변수나 함수의 소속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속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변수라는 거죠. 자,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속한 네임스페이스 안에 속해 있는 다른 변수나 함수를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소속을 굳이 밝혀주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변수나 함수의 이름만 적어줘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여기 구글이라는 애 있죠. 구글이라는 애에서 이거를 요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구글이라는 애에서 요런 표현을 쓰면은 뭐 실행을 안 시켜봐도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30, 20, 0이라는 값이 뜨죠. 그죠? 자, 이런 결과가 왜 벌어졌을까요? 일단은 요 n이라는 애가 의미하는 애가 결국에는 여기 있는 n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은 소속을 밝혀줬잖아요. 소속이 아무 네임스페이스에도 속해있지 않은 여기 있는 n이다 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밝혀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같은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여기에 n이 호출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바깥에 있는 n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첫 번째 요게 실행이 될 때는 여기 있는 n이 10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셋이 실행이 되면은 여기 있는 n이 20으로 바뀌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셋이 호출이 되면 이게 전역의 n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n이 원래 10이었다가 다시 30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 있는 n은 아무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30, 20, 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를 두들 같은 걸로 바꿔보면 이렇게 쓰면 이제 이 표현은 여기 있는 n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뜨냐면 10, 30, 0 이런 식으로 뜨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실행만 한번 시켜보면 10, 30, 0 이렇게 정확하게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남았어요.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일단 요거를 한번 되돌려 볼게요. 이렇게 한번 되돌려 본 다음에 예전에 어떤 걸 배웠었냐면 함수를 먼저 선언만 해뒀다가 이 함수의 내용 있죠? 함수의 정의를 바깥으로, 그러니까 나중으로 빼는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애가 이렇게 한 번만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도 두들이라는 애가 있으면 뭐 이 밑에도 네임스페이스하고 두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두들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두고 나중에 가서 아, 이 두들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이런 애들도 있어. 뭐 인트 a라는 애도 있고 다른 애들도 있어 라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있는 set이라는 함수의 정의만 따로 옮기려면 얘를 잘라내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set, void, set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두들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set이라는 함수는 여기서 선언만 해놓고 밑에 가서 따로 정의를 분리를 시켜놓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글이라는 애랑 여기 전역에 있는 set도 똑같은 형태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set 이렇게 하시고 void set 함수 그 다음 마지막으로 name space 구글 한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void set 안에다가 여기 있는 애를 잘라 붙여 넣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한번 실행을 먼저 시켜볼게요. 그러면 역시나 10, 20, 30이라는 결과가 정확하게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 예제를 왜 하냐면요. 사실 얘네들을 떼어놓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뭐 여기 있는 구글이라는 애를 보면은 사실 이 set이라는 애는 지금 여기에 선언이 따로 돼 있죠.
자, 선언이 이미 돼 있는 이런 함수를 정의만 따로 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 적어줘도 되냐면요, 일단 네임스페이스 기호를 이렇게 다 지워요. 그 다음에 이 함수명 앞에다가 구글 안에 있는 set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구글이라는 애 안에 set이라는 함수가 일단 선언만 돼 있고 정의는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set이라는 함수는 구글에 속해 있는 게 일단 확실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void 구글 안에 있는 set이라는 함수를 내가 정의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바꿔볼게요. 그래서 void do들 땡땡 se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소속을 굳이 밝혀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만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10, 20, 30이라는 값이 떴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네임스페이스 안에다가 또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네임스페이스 중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중첩 폼은 중첩 if문 이런 게 있었듯이 네임스페이스 안에도 네임스페이스가 또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t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set이라는 함수도 만들어야겠죠, 그죠? 여기 안에다가 n은 10.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제 두들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두들 알죠? 두들. 자, 두들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도 뭐 똑같이 뭐 n이라는 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et이라는 애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n은 20. 이렇게 하면 뭐 아까랑 비슷한 코드가 하나가 만들어지네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 두들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다가 또 네임스페이스 하나를 추가를 더 해볼게요. 네임스페이스 한 다음에 뭐 그냥 두들 안에다가 구글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뭐 이 구글이라는 애 안에도 똑같이 뭐 int n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반복적이죠, 그죠? n은 3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구글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이 set이라는 애는 뭐 어떻게 호출을 하는지 이걸 마우스를 한번 올려보시면 뭐 예측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두들 땡땡 구글 땡땡 se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뭐 생각보다 사실 간단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메인 안에다가 아까처럼 똑같은 예제를 한번 써볼게요. 저녁에 set을 한번 호출을 하고 두들에 있는 set을 한번 호출을 하고 마지막으로 두들 안에 구글 안에 set이라는 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출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out으로 저녁에 n을 한번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두들 안에 있는 n을 출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두들 안에 구글 안에 있는 n이라는 애를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뭐 당연히 10, 20, 30 이렇게 뜨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점이 없어요. 자, 근데 어떤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있는 n 있죠? 여기 있는 n을 밑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볼 거예요. 자, 이게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C 언어에서 이 set이라는 함수가 있고 안에 n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는데 n이라는 변수의 선언이 밑에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났어요. 근데 이번엔 에러가 안 났네요, 그죠? 빨간 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될지 좀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요,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 둘째 줄이 이제 두들에 있는 n을 출력하는 애였는데 이 두들에 있는 n이 30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원래 있던 여기 있는 n은 아무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요, 자, 이 set이라는 함수가 이제 n이라는 애가 어디 있는지 막 찾아요. 근데 막 찾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int n은 이것보다 나중에 나온 애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컴파일러가 얘가 나왔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은 구글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n이라는 애가 선언이 안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나 바깥에 하나가 더 있나 라고 한 단계 바깥으로 이제 나가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을 찾아보면 여기는 n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n을 사용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n은 30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n을 30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이제 컴파일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 결과처럼 10, 그 다음에 여기가 30이 나오는 거고 여기 있는 애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밑으로, 여기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set이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요 위에도 n이라는 애가 선언이 안 돼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밖으로 나가면 이제는 여기 있는 n이 선언이 돼 있는 걸 보고 그럼 여기 있는 n을 의미를 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나머진 0이고 얘만 3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정의를 전부 다 밖으로 빼내볼게요. 그래서 두들 땡땡 구글 땡땡 보이드 있어야겠네요. 보이드 두들 땡땡 구글 땡땡 셋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다가 얘를 한번 집어넣어보고 얘도 밖으로 빼볼게요. 그래서 보이드 두들 땡땡 셋.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바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0, 20, 30이 정확하게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컴파일러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요, 아, 여기 있는 n이라는 애가 있고 뭐 set이라는 함수가 있고 정의가 쭉 나오네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애는 당연히 뭐 여기 있는 애를 의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있는 애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set이라는 함수가 있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아, 여기도 set이라는 함수가 있네. 그 다음에 n이라는 변수가 이제 구글 안에 있다는 거를 알아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있는 애는 두들 안에도 뭐 n이라는 변수가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가 쭉 있고요. 이 밑으로 갔을 때 그러면 이제 두들 안에 있는 셋에 정의가 나오네 라고 봤더니 n이 20이래요. 근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컴파일러가 지금 상태에서는 두들 안에 n이라는 애가 있다는 걸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방금 여기 쭉 지나왔잖아요. 그죠? 쭉 지나오면서 이 n이라는 애가 두들 안에 있다는 걸 알아낸 상황에서 n이라는 애를 부르니까 아, 그러면 두들 안에 있는 n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얘도 마찬가지로 두들 안에 구글 안에 se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n이 이미 지금 구글 안에 n이 있다는 거를 아는 상황이니까 구글 안에 있는 n을 의미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컴파일러가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의 정의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은요, 아까랑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고급진 단어로 이제 식별자 검색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함수나 어떤 변수나 또 다른 대상이 있다면 그런 대상들이 어느 범위 내에, 어느 네임스페이스 내에 있는지를 컴파일러가 항상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검사를 할 때마다 제일 우선이 되는 게 이제 선언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언이 됐냐, 먼저 선언이 되지 않았냐. 자, 이런 경우에는 이미 두들 안에 n이라는 애가 선언이 된 상황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 있는 n은 20이라는 애를 만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n이 호출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 정의가 따로 분리가 안 되고 여기 있는 셋 안에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은 당연히 결과가 아까처럼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컴파일러가 식별자를 어떤 방식으로 검색을 하는지 알려드려 본 거야. 그리고 뭐 사실 얘가 어느 네임스페이스에 속하는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여기 위에 그냥 마우스만 한번 올려두시면 그냥 네임스페이스가 지가 알아서 뜨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들 구글 n 이런 식으로 뜨니까, 그래도 이걸 모르고 있다면은 얘의 의도가 만약에 저녁에 n을 바꾸는 의도였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자, 이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예제는 제가 일부분을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 자, 이거 아까 2번 예제랑 함수 정의가 안에 이렇게 있었던 형태를 그대로 한번 불러와 봤어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써먹을 건데, 자, 여기 보시면 using namespace std가 사라졌죠. 그죠? 자, 이 표현이 너무 무의식적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무슨 뜻인지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이었냐면, 일단 얘를 지우고 한번 보면은, 원래 cout을 쓰려면 cout이라는 애는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애였어요. 그래서 cout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출력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std를 매번 써주는 게 번거로울 때는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었냐면, 여기 맨 위에다가 using namespace 스페이스 std 이렇게 한 줄만 적어주면은 이제 std라는 애를 굳이 명시를 안 해도 그냥 전역 변수인 것처럼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std 땡땡을 안 쓰고 그냥 cout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using namespace std는, 자, 여기 있는 이 include처럼 이렇게 맨 위에다 써줘야 되는 애가 아니고요. 사실은 거의 진짜 아무 데나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메인 함수 안에다가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메인 함수 안에서만 이 표현이 유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뭐 구글이나 두들 같은 이런 메인 함수 밖에 다른 함수들 있죠? 이런 함수에서는 이제 그냥 cout이라고 적으면 에러가 나는 거죠. 어쨌든 뭐 간단한 그런 얘기였고, 자, 그럼 메인 함수 안에다가 그냥 std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밑에다가 using 하나를 더 시켜볼 건데,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저희가 만든 네임스페이스 있잖아요. 두들이라는 네임스페이스도 똑같이 using을 이렇게 시켜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 다음에 여기 2번 예제에 있던 요거를 그대로 한번 갖고 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두들이라는 애가 왔으니까 여기 있는 애를 생략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이렇게 using namespace 두들이라고 한 다음에 set이라는 함수를 하게 되면은 두들 안에 있는 set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set이라고 쓰게 되면은 얘를 의미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전역의 set도 똑같이 이렇게 생략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두들 안에 있는 set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함수 set 그리고 함수 두들 땡땡 set, 자 요기 두 개가 지금 둘 중에 어떤 거를 호출을 해야 되는지 모호성이 발생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들 땡땡을 생략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땡땡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역에 있는 애랑 이렇게 유징을 해준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애랑 이름이 똑같을 경우에는 소속을 생략을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들이라는 네임스페이스가 된 상황에서 얘를 한번 생략을 해볼게요. 얘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들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구글 땡땡 셋이라고 치면은 일단 두들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구글이라는 또 다른 네임스페이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두들 안에 있는 구글이라는 애인데 지금 유징을 했으니까 두들 땡땡을 생략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셋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두들 바깥에 전역 범위 안에서 구글이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선언된 네임스페이스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는 모호성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들이라는 애를 유징을 시켜주면은 얘는 여기 앞에 있는 두들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얘는 실행을 안 시켜봐도 당연한 결과가 나오니까 실행은 그냥 시켜보지 않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제 클래스는 언제나 하나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클래스 진짜 할 거니까 그때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